네,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호가 호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산이 서울의 지위를 꿈꾼다. 음,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의 상승을 부산이 이제 이어받자 이렇게 꿈꾸고, 그래서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호의 호식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호주, 좋은 집까지 이렇게 꿈꿔보지만 현실은 호구가 되기 십상이더라.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엔요. 나 30대 초반인데 8천만 원 모아놨어. 그래서 4억짜리 집을 산다고 80%풀 대출 받았어. 그러면요. 축하 이런 글을 답니다.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빚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자, 누군가가 쓴 글을 인용해 봅니다. 0.2% 오늘 기준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얼마나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나요? 월 30만 원씩, 월 30만 원씩 가구당 여유가 생길 정도로 이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출 금리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 내려갈 것까지 고려해서 지금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그전에 주담대 금리가 3.5% 수준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오늘자로 우리 동네 대출 상담사 찾기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 센 곳은 우리은행이 4.8%입니다. 이 하단 기준이죠. 4.8%. 3.5가 4.8로 바뀌었어요. 그것보다 낮은 데는 농협은행이 4.6%, 하나은행이 4.7%, 국민은행은 4.5%, 뭐 대충 한 4.7 정도 된다고 잡아보고요. 그럼 이거 얼마나 올랐습니까? 1.2% 정도 지난 한 달 보름 동안 이만큼 올랐습니다. 0.25% 내릴 때 대출금리가 0.25% 내릴 때 30만 원 가구별로 세이브 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1.2% 올랐으면 가구당 얼마인가요? 한 140만 원 부담이 더 지워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이 뭉뚱그려졌는 이 평균의 한 4.7% 정도 된다고 잡고 기준금리가 0.25% 내렸다. 0.25 베이스 BP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같이 쓸게요. 뭐 그래서 다시 한 4.5% 수준 된다. 이 부동산 시장의 대박인 금리 맞나요? 대박 아닙니다.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4% 중반 금리 부담스러워요. 지난 두 달 사이 그렇다면 가구당 월 부담이 120만 원 늘었군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기준금리 0.25% 내리는 걸로 부동산 시장 대박 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주담대 금리가 1.25% 정도 올랐는데 기준금리 0.25% 내린 걸로 대박이 날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살펴봅니다. 9월의 거래량은 2,700건 정도 바라보고요. 10월의 거래량이 아주 비실비실합니다. 181건, 181건. 부산은 오늘까지 몇 건 거래됐을까요? 부산은 300건. 거의 서울의 2배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249건, 서울은 181건, 서울은 300건. 아니, 부산은 300건. 서울의 거래 형편없죠? 1억짜리 집 사는데 빚 5천, 2억짜리 사는데 1억. 이 정도만 해도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점점점 좋은 집으로, 점점점 비싼 집으로 갈아타는데 결국 그 빚만큼 자기가 돈을 벌어서 계속 갚아 나가는 거죠.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현실인 것 같고요. 근데 막상 비싼 집에 살면 자산가가 된 것 같아서 흐뭇하지만 결국에는 갚아 나가야 할 목. 그래서 호의, 호식, 호주 하지만 알고 보면 이 빚은 결국 갚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호구. 제목은 이렇게 달아봤어요. 빚은 갚는 거 아니래요. 이 빚 이거 갚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갈아타기만 갈아타면 돼요. 자꾸 갈아타다 보니까 희한하게 빚만 자꾸 늘어나 있어요. 평생 함께 하는 거래요. 근데 평생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아이고, 제가 뉴스를 제가 빼먹어 버렸네요. 특례 보금자리로 가지고 왔을 텐데.
아이고, 깜빡하고 못 가졌나 보네요. 특례보금자리론 작년에 뭐 43조, 올해도 많이 받아가고 뭐 이런 식인데요. 못 갚겠다고 배째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자영업자도 나자빠져. 주담대 내는 사람도 나자빠져. 기업들도 한 개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죠. 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그런 상태의 기업들. 전부 다 나자빠지면 되는 줄 아는데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닙니다. 대구 경우인데요. 일부 아파트들, 제가 용의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곳들, 새신축의 아파트, 뭐 얼죽신 플러스 용머리, 예, 각 지역별로 그래도 방구 좀 낀다는 그 아파트들 가격은 신고가 나타나는데요. 뭐 그 이전 가격 대비 한 5%, 뭐 10%, 뭐 요 정도 올랐는 정도라고 치면은 올해 10월 달까지 흐르는 기간 동안 뭐 금은 뭐 한 20 몇 퍼센트, 은은 30%, 비트코인은 몇십 퍼센트, 뭐 이렇게 뭐 미국 주식은 뭐 중국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그 수익률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 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얘들이 부산으로 치면은 얘들이 한 7, 8억쯤 되겠죠. 부산으로 치면 한 7, 8억쯤 되는 그런 아파트들, 신축의 아파트들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모습 안 봐도 아마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단 가격이 너무 많이 무너지죠. 제가 이런 차트를 많이 그렸었는데요. 가격이 급락한 이후에 23년 1월을 기점으로 특례보금자리는 불리고 하면서 반등했다. 그리고 그 분기점,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정도, 23년 대략 한 3월 무렵부터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은 강보합, 뭐 아니면 조금 더 가격이 낮으면 뭐 보합, 가격이 싼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 이전에 전저점 23년 1월 전저점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곳들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평균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부산은 여전히 마이너스, 대구는 오히려 낙폭을 키웠고요. 서울은 지난주와 동률이지만 인천과 경기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자, 이 자리, 이 수도권의 자리를 자, 나머지가 어떻게 한번 도모해 보려고 하는데 뭐 기준금리가 4.5%, 주담대 금리 하단이 4.5%인걸요. 막상 집을 사고 팔려고 해보면은 뭐 전세 뭐 하고 뭐 하려고 해보면은 이 대출이 쉽지 않다는 거,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부산 전세는 플러스를 나타낸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게 새 집에 대한 선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꺾이고 있더라. 부산 아파트 월 거래량 3,000건 돌파. 근데 지금 10월 10일 날 뉴스인데요. 7월의 거래량을 느닷없이 가지고 와서 3,159건. 기자님, 지금 10월이에요. 그러면 8월달 거래량도 있고 9월달 거래량도 있겠죠. 아무튼 7월달 거래량 3,159건. 제가 보는 자료하고 7월달 가장 많긴 많았어요. 이때 이후로 거래량이 꺾여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7월달 가장 많은 거래량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부산 아파트가 꿈틀댄대요. 요건 조금 이상하죠. 2,641건, 또 다른 제 자료를 보면 2,788건. 요거는 취소 거래가 반영되기 전에 거래 건수고요. 요건 취소 거래가 반영된 거래 건수예요. 여기에다가 아마 뭐 분양권 거래량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아파트 거래량으로 뭉뚱그렸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2,000건 아래는 빙하기였다, 2,000건 아래는 빙하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분양권까지 같이 끼워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꿈틀거리게 만들고 싶나 봐요. 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뭔가를 하는데 결국 뭐 빚을 내서 더 많이 내서 무리한다. 결국 개인이 갚아나가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과거 같은 그렇게 엄청난 급등세나 그런 것들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나타난다고 믿으시면 지르시면 됩니다. 네, 58,000건의 매물을 살짝 구경했다가 주 중에도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전세 요게 좀 어느 정도 기준점인데요. 요거 이상이냐 이하에 9,000건 이상이냐 이하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매물이 많냐 적냐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9,000건 아래로는 내려와 있는 상태. 아마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약간 팽팽한 느낌 그 정도 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월세는 조금 많은 상태. 자, 아파트 거래량 1,635건이고요. 자, 이 상태로 가면 1,900건대 중반까지 바라보고 한창 때의 거래량 대비 뭐 20%, 25%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죠. 갑자기 느닷없이 이때 7월의 거래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부동산 지금 여기 꺾이는 거 있으면은 그러면
부동산 뭐 부산 부동산 거래량 움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줄어들었는 이 모습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때를 가지고 와서 꿈틀 이상합니다. 꿈틀하다가 지렁이가 꿈틀하다가 이 밟히는 형상이거든요. 지금은 자 건당 거래대금 꺾여 내려가고 있더라. 고가 아파트 거래가 덜 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오늘 거래가 한 85% 정도 아마 거래가 신고되었을 텐데요. 300건은 넘어가겠네요. 많았을 때 656건 대비 지렁이가 꿈틀꿈틀꿈틀꿈틀 하다가 탁 밟히는 뭐 그런 형상 아닐까요? 자, 실거래 가격도 한번 볼까요? 근래 들어서 부산의 거래가 조금 많긴 많습니다. 여권 거래대 지난달하고 동률 대구는 20% 30% 감소했습니다.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요. 뭐 나 한번 질러 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 금리도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서울이 220건 이틀치 거래량이 220건 형편없죠. 형편없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부산 174건 부산은 제법 거래량 양호한 편입니다. 실거래 가격 살펴보시면 해운대구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 그렇죠. 고가야 아주 고가의 아파트들 몇 건 움찔움찔 자 그 외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들 롯데캐슬스타 요 가운데서 또 뭐 신고가니 뭐니 하는 아파트들은 보면은 뭐 요런 식이죠. 뭐 2022년 입주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간 움직이는 모습들 그 동네별로 좀 고가의 아파트들 나름 선방하는 모습들 요렇게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 7억 천 요런 신고가 나오거든요. 이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계산기들과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그래서 나는 뭐 나 비과세로 팔고 나 제법 남겼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1주택자 예를 들어서 1주택자를 소유한 분이시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그거 팔고 어디 갈 건데?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럼 또 빚 더 내가지고 더 비싼 걸 또 사러 가야 되겠죠. 만약에 투자용 물건으로 샀다면 이거 비과세 안 되거든요. 이 세율이 얼마인가요? 이게 세율 셉니다 이거. 거의 이 투자용 물건으로 샀다면 세율 5, 60% 토해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 하여튼 뭐 거래량이니 뭐니 다 따져보지만 사고 팔 때는 세금도 치밀하게 잘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 대구보다는 평균적으로 뭐 어떤 비슷한 입지에 있는 아파트라면 이미 뭐 한 30% 정도 비싸다. 소득은 똑같은데 집값은 비싸다. 하여튼 부산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좀 안 됐습니다. 물론 오를 때는 또 좋아가지고 하는 부류도 있겠지만 또 아니더라. 막상 한창 부동산에 열을 올렸던 그 세대가 이제 좀 퇴장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부동산을 또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누구냐 하면 그 재미봤던 세대의 또 자녀 세대들이더란 말이죠. 한 채 팔고 갈아타고 재미 보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식 세대들은 살 집도 비싸고 직장도 대기업은 없고 대기업 아파트만 잔뜩 유치해온 부산의 모습이죠. 가격 요 정도만 가격 오늘 거래 건수 170건 정도 되면 어마무시합니다.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더 자세히 살펴보실 분들은 아파트 투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비슷한 시기 대비 뭐 2,000건대 이상 나타나다가 10월 좀 줄어들었습니다. 요 사람 전세를 살아줘야 될 사람들이 요 구간에서 많이 샀습니다. 막차 구간에서 생각보다 좀 샀을 거예요. 전월세 비중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던 시기를 기점으로 조금 떨어질 것이다. 전세가 월세보다 낫긴 하죠.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근데 그 이자 부담도 무시 못하고 중간중간에 월세는 고정이지만 전세는 금리에 연동되죠. 월 지급하는 부분이. 그래서 월세를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싼 시기도 있었습니다.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그런 시기들도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전세 건당 대금 올라가다가 이쪽은 빠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계속 0.02 플러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매매가 가까이 맨날 그리는 거 이거 맨날 이렇게 반등했던 부분 이 부분들의 전세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더 올라 보인다. 특별히 더 많이 엄청나게 올랐다
뭐 전세가만 매매가는 뭐 반등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전세가가 이 비율이 유지하잖아요. 이 부분 이걸 무시하고 이만큼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은 없어요. 반등했는 집값 수준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가 차트에서 옳게 못 나타냈었는데 반등했다가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 고가의 아파트들 역전세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가격상 비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 전월세 시장 뭐 특이사항 없는 것 같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